안녕하세요. 수원 참여예산 네트워크 김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니터링 실습 시간인데요. 그래서 뭔가 강의라기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만큼 하는 거고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 생각이나 이런 걸 계속 표출하고 그 표출된 내용을 서로 얘기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없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뭐라도 자꾸 내뱉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 텐데요. 이게 원래 워크숍으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 강의를 듣더라도 개인이 그냥 보더라도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례들은 이번 시간 사례를 좀 안내하고 할 텐데 사례들은 수원시하고 서울시 사례인데요. 여기가 뭐 잘 되거나 문제가 많아서 사례로 든 게 아니고요. 좀 공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례로 든 거니까 이 사례를 보고 여기가 문제가 많구나, 잘 되거나 이런 판단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수원의 사례인데요.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죠. 이게 뭐냐면 펜스를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안이 올라왔는데 위원회에서 검토하기에 이 펜스를 전체를 다 교체하기보다 낙후된 것만 교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분 교체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펜스 교체니까 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부분은 패스하자고 하고 다른 현장을 가다가 한 분이 잠깐만 여기를 보자고 그래서 그 봉고차를 세우고 본 거예요.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오른쪽 사진처럼 옛날 펜스하고 지금 새로 설치한 펜스하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했더니 행정에서도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다음에는 지금 이걸 바꾸는 건 또 예산 낭비니 다음에 바꿀 때는 그걸 통일적으로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 간단하고 그래서 넘어갈 문제도 꼼꼼히 보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다 하시면 좋은데 전체를 다 하기 어려우면은 우리가 시민위원회는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가 전체 그 부산시에 널리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동네나 지역 사업을 한 번씩 보고 오시면은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건 약간 재밌는 사례여서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검토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초 제안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진행이나 예산 집행은 적정한지, 부산에도 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점검 내용이나 의견을 세세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요건 왜 제가 보여주는 거냐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된 데가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갖고 부서 의견까지 들어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행정이랑 관계가 좋은 데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시민 요구가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 생생한 경험을 갖고 부서랑 조율해서 개선 의견까지 같이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반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점검 내용을 이렇게 쭉 내면은 그걸 갖고 일괄적으로 부서에 보내서 개선 의견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율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관 워크숍 형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랑 같이 개선 의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안내하기 위해서 이 부분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지자체마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행정이랑 관계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부산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행정한테 보낸 다음에 행정 개선 의견을 갖고
몇몇 개를 추려서 민관 워크숍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랑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의견을 주고받을지를 고민하시라고 요걸 넣어봤습니다. 네 번째는요.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는 그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요건 보도블록을 교체한 건데요. 보도블록은 잘 교체가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도를 잘 활용을 하려면은 여기 뒤에 보면 주차를 이렇게 개구리 주차나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주차 질서 계도가 요청됨. 이런 식으로 주변 상황까지 모니터링에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런 거에서 행정이랑 시각 차이가 나는 건데요. 시민들이 길이 어둡다고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가로등 부서는 도로 부서에서 주로 가로등을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어둡다 그러니까 차도에 있는 가로등만 교체를 한 거예요. 시민들은 인도가 어둡다고 한 건데, 그래서 시민들이 검토를 해보고 차도의 가로등을 교체할 게 아니라 인도까지 비추는 T자형 가로등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안을 하면은 행정이 그 부서에서 바라보기에는 중심이 차도기 때문에 차도만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한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점검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재밌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행사업 개선 방안을 이제부터 찾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110개 사업 중에 몇몇 개를 추려서 한번 워크숍으로 같이 해보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수원시 사례인데요.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네예요. 지동이라고. 그런데 이런 언덕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언덕을 올라다니기 힘드니까 계단을 설치해 달라고 제안 사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계단이 되게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업 시행한 그 해는 모니터링을 안 갔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는데 갈 필요가 없다고 이 사업을 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니터링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잘된 사례로 넣었죠, 사실.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볼 게 없으니까 지나가는 길에 보자고 넣었는데 가서 보는 순간 무수한 많은 개선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거 계속 툭툭 던지시면 같이 그거를 쭉 모아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계단으로 돼 있는데 옆에 쇠로 이렇게 그 펜스가 쳐져 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인도 구분을 이 쇠 펜스로 그냥 해놓은 이런 비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무 계단으로 한 거죠. 그래서 나무는 잘 돼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여기 개선점을 몰라서 여름에 갔는데 여름 낮에 갔거든요. 여기를 밑에서 위까지 한 두세 번을 오르내렸어요. 얼마나 더운데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든 순간 힘드니까 옆에 난간을 딱 잡겠죠. 난간을 잡는 순간 아 하고 느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 옆에 녹색으로 이렇게 난간이 있는데 이게 쇠로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힘드니까 항상 이 난간을 잡고 다니시는데 쇠로 돼 있으면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엔 차겠죠. 그러니까 이 난간을 나무 재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고무로 커버를 씌우면은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인식들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가 못 지나간다고 이런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요. 보면 여기 도로가 양방향 통행이거든요. 길 크기를 봐도 차 두 대도 겨우 지나가는데 여기 휠체어나 유모차는 계단이니까 못 지나가니까 밖으로 가잖아요. 되게 위험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건데요. 또 하나는 계단 높이가 높다는 거하고 또 이게 나무 재질 같이 보이지만 사실 나무 데크로 처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이 유지보수가 제일 안 돼요.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면은 나무 데크는 2년마다 기름칠을 해줘야 영구적으로 가는데 그게 안 돼서
2년이 좀 지나면 전체를 다시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플라스틱 재질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끄러워서 이 사람이 밟는 면에 약간 까칠까칠한 그런 재질로 덮어씌우는 그런 제안도 나왔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여기서 저 끝까지 되게 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계단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쉬어가는 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둥그렇게 만들어서 의자도 만들고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참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보면은 가로등이 없죠. 그러니까 계단에 바닥등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가로등을 만들어서 이쪽을 비추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벌써 나온 것만 한 대여섯 가지 되죠. 이 외에도 여기가 미끄러우면 지붕을 씌우자, 아케이드 공사를 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아케이드 공사할 바에는 계단을 아예 처음부터 설치하지 말고 아케이드 공사만 하면은 오히려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를 우리가 논의해서 세팅을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 이런 계단을 만들자는 사업이 올 때 그거를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논의한 만큼 예산이 허락하는 만큼 그 사업을 개선해서 훨씬 좋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냥 그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만 보면은 여긴 볼 게 없겠죠. 그래서 수원에서도 첫 해는 안 가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훨씬 더 좋은 사업으로 되고 많은 얘기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사업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지동에는 지금도 계단 사업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케이드로 바꾸던지 아니면 아케이드의 한계가 있는 데는 계단을 만들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만들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정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정형화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점검하고 하면서 계속 그걸 좋게 바꿔나가는 과정이죠. 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게이트 볼장이에요. 게이트 볼장인데 이거를 그냥 야외에 하기보다 다리 밑에 유휴지에 이렇게 만들면 되게 좋잖아요. 그늘이고 시원하고 여기는 정말 쓸모없는 공간을 이렇게 쓸모있게 만든 거잖아요. 되게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주변에 그 바람막이 정도만 해주면은 가림막만 해주면 이렇게 우수한 게이트 볼장이 되는 건데요. 여기는 뭐가 바뀌면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훨씬 더 많은 걸 눈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여기 가서 우리가 얘기하기보다 여기서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어르신들한테 들으니까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쉴 곳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게이트 볼장 면을 만들기보다 한 면 정도는 좀 쉴 수 있는 이 평상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도시락도 갖고 와서 게이트볼 치다가 점심도 먹고 앉아 쉬기도 하고 우리가 게이트볼장은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냥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게이트볼을 열심히 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수 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쉬기도 하고 또 4시간 되면 가서 치기도 하고 이런 쉴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에 화장실이나 상수도 시설이 있어야 어쨌든 운동을 하면 손도 씻고 화장실도 가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 편의시설이 없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오히려 여러분들 시각도 필요하지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많은 개선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게 모니터링 과정이에요. 흔히 많이 제한되는 게 버스 승차대 설치거든요. 버스 승차대도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냐면 참여 예산으로 제한된 제한만 이렇게 많아요. 냉난방 의자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의자를 설치하면 또 장애인 휠체어가 접근 못하니까 그걸 치워달라. 막 이런 여러 가지 반대되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핸드폰 충전기 해달라. 그 다음 우산 빗물 제거기 만들어 달라. 버스 알림이 설치해 달라. 카드 충전기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계층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충전기나 카드 충전기는 청소년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시민 글판이나 휴지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와이파이, 안전벨, 반사판. 반사판도 안전시설이죠. 그래서 안전벨이나 반사판은 좀 외진 지역의 여성 안전이나 이런 걸로 많이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많은 거를 버스 승차대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되는데요. 이걸 다 설치하면은 버스 승차대가 큰 30평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머리를 모아서 한번 짜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요. 정답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버스 승차대를 A형, B형, C형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 학교 앞은 핸드폰 충전기나 카드 충전기 이런 걸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외진 곳은 반사판이라든가 안전벨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한번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또 하나는 버스 승차대의 모든 구조물은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설치해 달란다고 막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걸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은 훨씬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모니터링은 계속 그 사업을 갖고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시행착오와 그런 걸 통해서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버스 승차대 하나도 이렇게 많은 요구가 있고 이걸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 결정하면 어떡하겠어요. 다 무시하고 법 기준에만 따라서 딱 설치하겠죠. 그게 아니라 충분히 시민들 의견을 어떻게 더 법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걸 논의하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렇게 보면 산책로나 어린이 공원이나 학교 앞 도로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를 이렇게 요구에 따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외에도 지금 저는 참여예산 제한 요구에 따라서만 정리를 했지만 이 외에도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풍부한 요구를 갖고 이 사업을 바라보면 좋겠죠. 산책로 같은 경우는 바닥 매트를 깔아달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 여기도 안전시설로 조명이나 안전벨 이런 게 있고, 먼지떨이 이런 것도 있는데, 먼지떨이는 또 도심이랑 가까운 데는 소음 때문에 그런 걸 또 반대하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조사해 보시고 이걸 설치를 하면 어느 지역에 할지 하는 게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계단 정비나 의자 정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배수라든가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요, 놀이터인데 바닥재 논쟁이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바닥재를 한 번은 학부모들이 우레탄으로 바꿔달라 그랬다가 또 우레탄이 발암물질이 있고 애들 입에 많이 들어간다 그럼 또 다시 세척모래로 바꿔달라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행정은 시민들이 요구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민 요구를 듣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저렇게 그때그때 바꿀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죠. 시민 요구를 듣는다는 건 어떤 걸까? 이 문제를 갖고 같이 공청회를 한다던가 더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간을 갖고 얘기를 하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종합해서 들으면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시민 의견을 들을 땐 어떻게 들을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어린이 공원에는 놀이기구 종류를 할 때 의견 수렴하는, 뭐 기적의 놀이터는 아예 놀이터 자체를 어린이들이 함께 설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던가, 또 어린이 공원이 많이 이용도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노인 운동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어린이들을 어르신들이 낮 시간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애들 놀게 하고 어른들은 운동하고 이러기 위해서 운동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요. 요걸 설치해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어린이 시설은 안전 점검을 여러 가지로 거친 거지만 노인 시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운동시설에서 놀다 다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반대급부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찾아보고 그 지역에는 반대급부가 어떤 게 발생했는지 한번 보시고 부산시에서 할 때는 그런 걸 개선할 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설치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안전장치라든가 그늘막 설치도 해 놓으면은 부모들이 도시락을 갖고 와서 같이 주변에 나눠 먹으면서 친목 관계도 도모할 수 있고 이런 교류가 활성화되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학교 앞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보안등 문제는 청소년들한테서 끊임없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늦게 집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둡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낮에 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이 보안등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요구하는 분들은 어느 시기에 이걸 요구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도로 안전 펜스라든가 인도를 확장하는 거, 벽화 그리는 거, 바닥 보수, 과속 방지터, 광고물 제거, 안전시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된 데를 가보고 좀 세팅화해서 뭐 안전시설만 얘기하면 그거를 안전시설을 어떤 부분을 바꿀지 뭐 과속 방지턱이랑 같이 할지 따로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구조하거나 세팅화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럴 때 기준은 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기준들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수록 훨씬 더 많은 이런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기에 여러 가지 가치 기준, 뭐 환경, 여성, 인권, 소수자를 보호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여기에 가미하면은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까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거는 한 예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모니터링을 모든 걸 다 하기 어렵죠. 그러면 타겟팅을 해서 처음에는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학교 관련한 건데요. 서울시 사례인데 서울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기보다 모든 지자체 이게 공통된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처음에는 확 줄여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도 괜찮다는 사례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안 사업은 사업명은 도심 속 녹색 공간 확충 사업이에요. 그래서 녹색 공간을 넓히는 사업인데요. 제안 사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됐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뭐 여기 보면 아이들에게 자연으로 힐링을 선물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소년 어린이와 관련된 녹지 공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스쿨 조성 사업으로 이 사업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2개 학교에서 이걸 했는데 한 개 학교는 밑에 표를 보면요. 사업비가 1억 5천이고 앉은벽이나 등의자를 설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억이고 파고라랑 목재 게이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학교 시설물인 거죠. 첫 번째 학교를 보면은 왼쪽이 공사 전이고 오른쪽이 공사 후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왼쪽은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았던 등나무 그늘이에요. 그래서 여기 야외 수업도 하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늘을 오른쪽으로 바꿨습니다. 화단으로 바꾸고 의자를 아예 밖으로 뺀 거죠. 어떤 게 녹지가 더 많아 보이나요? 딱 봐도 첫 번째죠. 사실 목적은 녹지를 공급해 주는 거지만 이거는 여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아예 싹 철거를 하고 화단을 따로 설치하고 그 벤치는 이렇게 야외 오른쪽 보면 약간 땡볕에 있죠. 이렇게 벤치를 따로 설치하는 이렇게 환경 정비 사업으로 한 거예요. 원래 취지에 어긋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면 좋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첫 번째는 이 나무 그늘 안에 뺑 둘러서 의자를 설치한 건데요. 두 번째는 그거를 다 떼고 화단 쪽으로 의자를 몰아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물론 아까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외에도 다른 사업도 포함된 거긴 하지만요. 보면은 이게 오래돼서 시설 보수를 한 건데 첫 번째가 오히려 더
나무가 훨씬 풍성하고 그늘 아래에서 초등학생이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왜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이런 사업인 경우에 모니터링단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얘기하면은 이건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어서 본인들은 결정 권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이 청소년과나 이렇게 해서 이 예산 지원해주는 부서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교육청에서 대상 사업을 정해주는 거여서 부산시에서는 돈만 어느 정도 딱 정해진 액수를 매년 주는 거지 본인들은 결정 권한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서로 결정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감시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는 이렇게 맘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참여예산 초창기에 이렇게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교육청 관련해서 그걸 검토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재정심의위원회가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서류만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서류만 보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럼 아이들 놀이기구를 바꾼다 그러면서 놀이기구 1,000만 원을 타갑니다. 그럼 놀이기구 바꾸는 데 300만 원을 쓰고 구령대 바꾸는 데 7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업에는 놀이기구 바꾸는 사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다 지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교육재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교육 현장을 하나하나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잘못 쓰인 예산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하고 가감을 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했어요. 교육심의위원회가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교육심의위원회는 현장에 안 가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본 그 모니터링 결과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많은 예산 삭감이나 이런 걸 한 거죠. 그러면서 참여예산에 있는 교육재정특별위원회가 권위를 인정받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모니터링이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기존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이걸 갖고 권한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발로 뛰는 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 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예산 모니터링 과정은 이런 식으로 특정한 사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참여예산 제도에 있는 모니터링 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사업도 풍성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발로 뛰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110개 사업을 다 할 건가 아니면은 서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추릴 건가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목적을 명확하게 정해서 할 수도 있고 분과위원회별로 환경분과는 나는 녹지 공원만 이번엔 볼 테야. 문화예술분과는 축제 사업만 볼 테야. 이런 식으로 특정 사업을 타겟팅해서 사업을 추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번엔 뭘 할지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하면은 여러분이 발로 뛴 만큼 성과가 명확해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좋습니다. 검토서 작성할 때인데요. 발로 쓰는 거예요, 검토서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경험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보고서 작성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그룹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이 같이 해야 행정의 권위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동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토론을 통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모니터링 과정은 사업을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연구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연구도 하고 하면서 이 사업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모니터링 이후에 평가 완료 과정에 모니터링단이 참여해서 같이 평가 완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풍성하게 만드는 연구를 거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전문가로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여러분들이 성장한 만큼, 보이는 만큼 많은 의견을 줘서 그 평가 완료 과정에서 훨씬 더 좋은 개선안을 행정이랑 함께 만드는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예산 제도도 풍성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제안한 취지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이 성장하면서 제도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니터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